병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이곳. 오늘도 연기 연습이 한창인데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연기자 이병관 씨가 있습니다. 엑스트라로 따진다면 한 200~300편도 넘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최근에 출연한 영화여서 그런지 제일 마음이 가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거든요. 열심히 닦는 모습.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잠깐 나오네요. 아니죠. 한 1분 이상 나오는데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가운데에 서 있거든요. 배우의 꿈을 안고 시작했기에 어떤 역이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병관 씨. 그런데 그에게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빠졌던 송곳니고요. 치아를 받쳐주던 잇몸뼈입니다. 치아는 물론 잇몸뼈까지 빠진 상황. 대체 어떻게 된 옛날부터 걸까요? 이게 콤플렉스였는데 옆에서 봐도 코보다도 입이 더 나와 있었고요. 병관 씨에게 있어 돌출입은 가리고 싶은 콤플렉스였습니다. 단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싶었지만 제 자체에 이제 콤플렉스가 좀 많기 때문에 보조 출연 엑스트라나 가끔 이미지 단역 정도로 가서 오늘 시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도 헛헛함은 채워지지 않았다는데요. 때문에 병관 씨는 꿈을 위해 돌출입 수술을 강행하게 됩니다. 네. 이제 아는 지인분이 추천을 해준 병원이 있어가지고 이벤트식으로 가격도 좀 깎아주고 해서 나중에 모델로 비포 애프터 모델 해주겠다 해서 돌출입 교정 수술을 한 이후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글을 하고 나서 이제 뱉어내는데 치아가 송곳니가 이 정도만한 송곳니가 툭 빠지는 겁니다. 그날 여기 썩어있던 이제 괴사된 잇몸뼈가 통으로 다 빠지게 됐습니다. 현재 병관 씨는 왼쪽 2개의 치아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병관 씨가 했던 수술이 정확히 어떤 수술이죠? 말 그대로 돌출된 입을 집어넣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은 송곳니 뒤쪽에 제1소구치라고 하는 치아를 하나 제거를 하고요. 그 부분의 잇몸뼈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의 뼈를 뒤로 옮긴 다음에 고정을 하는 그런 수술이죠. 지금 현재 병관 씨는 굉장히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가 어떻죠, 지금? 네. 병관 씨 엑스레이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수술 전의 상태고요. 현재 모든 치아들이 건강하게 다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수술 후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2번째 소구치와 송곳니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잇몸뼈의 위치가 대략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만큼의 잇몸뼈가 손실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에겐 식사도 버거운 일이라는데요. 씹는 거 자체가 힘들고 앞으로는 뭐 아무것도 뜯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도 씹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게 불편하고. 먹는 것은 물론 말하는 것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지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입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발음도 지금 들으면 아시겠지만 발음도 많이 새고 이제 억양도 좀 좋지가 않고 어눌하게 들립니다. 수술 직후만 해도 결과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5일째 되는 날 이상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데요. 잇몸 피부가 조금씩 검게 변하는 겁니다. 이쪽만. 원장님도 보시고 이거는 수술을 하면 이런 경우가 좀 생긴다. 걱정 없다고. 안심하라고. 얼마 있지 않아 해당 병원은 병관 씨를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현재 잇몸뼈 괴사로 인해 왼쪽 치아는 회복이 힘든 상황.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다른 대학병원에서 뽑은 경제소와 그분이 합의하자는 비용과는 천지 차이여서 결국 저는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그런데 합의를 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병원은 문을 닫았고 취재진과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병관 씨는 현재 잇몸뼈까지 괴사돼서 이로 인해서 치아까지 잃은 상태입니다. 자, 박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의료 기록을 쭉 검토를 해보면 네? 수술 후 초기 단계부터 잇몸 쪽에 변색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혈류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료진은 판단을 할 수 있죠. 고압산소 치료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치료들을 사실 조금 더 빨리 했다면 변색이 되는 단계에서 회복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고압산소 치료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고압산소 탱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고 고농도의 기압의 산소를 몸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혈류가 안 좋은 상태라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산소가 조직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회복에 도움을 주는 거죠. 자,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 내원할 때 환자 상태를 보면 잇몸뼈가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잇몸 색깔이 이제 변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료진은 구개동맥이 손상이 돼서 잇몸 변색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술할 때 그런 동맥이 손상되지 않게 주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동맥 손상을 시킨 점에 있어서는 과실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병관 씨가 수술했던 병원이 문을 닫은 상황인데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네. 있죠? 이런 걸 대비해서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요. 우리가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의료진이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 대불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국가하고 의료기관들에서 일부 이제 요양급여에서 차출을 한 다음에 그 금원을 가지고 대불 제도를 통해서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돌출입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돌출입 수술을 포함해서 안면윤곽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포함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수술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